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금요일입니다. 3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어, 주말 지나고, 이제 뭐, 오늘 오후에 잠깐, 저쪽 좀, 초양 상로 쪽으로 좀 올라갔더니, 거기에 벚나무가 딱 두 그루가 있거든요. 있는데, 꽃이 좀 활짝 폈더라고요. 아마 그게 주택가 사이에 있어가지고 아마 다른 곳보다는 조금 일찍 피는 것 같아요. 뭐 아마 주말이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래, 오늘은 지상은 아마 좀 초여름 날씨 정도? 초여름까지 뭐 하기는 조금, 어쨌든 약간 그, 따뜻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덥다는 느낌이 조금 가까워졌는데, 뭐 저는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는 현재는 상당히 지상하고 온도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뭐 6년째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한 5월까지는 지상의 온도보다는 낮아요. 이제 6월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마 지상 온도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하다 보니까 이게 땅이 달궈지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한참 동안 겨울 동안에 이제 땅이 이제 차가워져 있다가 이게 봄이 되고 날이 풀리고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그 깊이가 뭐 그렇게 깊지는 않죠. 지표면에서 아마 한 6, 7m? 아니지. 그래도 그 밑에까지 하면은 한, 한 8m 정도? 한 8m? 10m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7, 8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달궈져가지고, 좀 밑에까지, 그러니까 한 10m, 7, 8m 정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죄다 아스팔트하고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여튼 달궈지는 데까지 한두 달 정도 더 걸린다. 그러지 않나 싶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일단은 다음 주가 내일 모레는 이제 제가, 제대로 이제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로, 좀, 일단 올 상반기 일정은 또 다 짜여진 상태죠. 근데 이제 또 조금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죠. 그 사이사이에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또 갑작스럽게 좀 다른 일정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조금 늦춰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날이 곧 완전히 풀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통하고 트럼프 형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게 한미 합동 작전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윤통하고 트럼프 형님이 제법 오래전부터 교감을 갖고 이 진행된 어떤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죠, 오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제가 뭡니까
검찰총장 당시에 FBI 국장을 만나고 했던 것도 들었던 것만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제가 오늘 좀 찾아봤어야 됩니다. 그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톡방에서 뭐 하여튼 뭐 희한한 놈들 다 있어요. 뭐 국민노조당 척천무원이 아무튼 이 보시면 유럽 유치원에서 코딩 교육을 가르치는데 공놀이 하는 게임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면 금방 게임이 만들어진단다. 그럼 20년간 지도자들의 도둑질에 시달린 우리나라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전 국민이 코딩해야 산다. 로버트가 얼마나 빨리 일자리를 뺏어갈지 모르나 코딩하는 사람만이 생겨난다. 앞으로 절대 도둑질하는 지도자는 용납하면 안 되고 모두 소프트웨어에 매진해야 한다. 하여튼 그러니까 얘도 뭡니까 이거 별명을 보면 알겠지만 이 빨갱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도둑질하는 지도자 하는데 최악의 지금 개잡놈 이 도둑질하는 새끼가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그 제가 그래 이걸 읽으면서 맥락이 없는데 근데 제일 앞에 이거 코딩 교육을 가르치는데 공놀이 하는 게임 만들어주라고 얘기하면 게임이 만들어진단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직접 코딩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에 어차피 AI한테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코딩이 아니잖아요. 그냥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만 가르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코딩을 해야 된대요. 코딩 교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이 존박이 새끼야. 네가 뭐 미친 소리를 하는지는 알고 있냐? 말로 얘기하면 AI가 코딩을 다 해주는데 코딩 교육이 왜 필요하냐? AI 사용법만 가르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서 나락거리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당연히 답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까지 되는 게 당연하구나 싶다는 거죠. 말로써 공놀이하는 게임 만들어줘라고 하면 게임이 금방 만들어진다고 지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코딩 교육을 왜 해야 됩니까? 물론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할 줄 알면 좀 더 이제 뭐랄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게임을 만든다거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기는 하겠죠. 또 이해도 좀 더 빨리 될 거고, 그러니까 말로서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속도에서는 좀 더 앞설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그것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차피 별 의미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 자기도 기껏 말로 그냥 이렇게 해줘 하고 하면 AI가 알아서 얘기하면 금방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입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근데 여기서 코딩 교육 얘기를 하면서 20년간 지도자들의 도둑질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정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세요. 로봇가 얼마나 빨리 일자리를 뺏어갈지 모르나 코딩하는 사람만이 생존한다. 이제 코딩도 필요 없어진다니까? 말로써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로봇을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자만 있으면 되죠. 그거는 코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은 로봇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이제
코딩을 한다든지 그게 좀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래 지금 속도로 보면 어차피 곧 이제 로봇가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당장은 이제 내후년 2028년까지 3만 대 생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뭐 2030년까지 공장을 완전히 이제 아틀라스로 다 이제 돌리겠다 뭐 이런 이제 그건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굳이 이제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로봇이 생산되는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그게 아주 멀지도 않습니다. 이틀 전인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 로봇을 지금 투입한다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코딩이 왜 필요하죠? 그리고 코딩 한다고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게 AI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고 로봇가 나오고 로봇에 AI가 탑재되는 순간 뭐 솔직히 뭐 코딩이나 뭐나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쓸모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뭡니까? 이란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목표물을 하고, 뭡니까? 폭격기 띄우는 거 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AI가 지금 다 설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AI가 목표물 정해주고 어떻게 폭격해라 이거 전부 다 그런 시대가 왔는데 코딩을 해야 된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지금 뭐 AI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하는 시점에 그 AI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관리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국민이 뭐 코딩을 해가지고 뭘 살아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그러면 코딩을 할 줄 안다 치더라도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그럼 전 국민을 갖다가 코딩 할 줄 안다고 해서 어디 써먹겠어요? 아니, 그래, 막,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그리고 이거 보시면, 2019년에,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제 나온 이제 기사들이죠. 단독 해가지고,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앞둔 4월에 양정철 만났다. 개인적인 친분 모임의 동석, 검찰 독립성 기대 저버려 지적, 윤석열 해명 요청에 침묵 모드, 양 원장 오해 살만한 모임 아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총장 인사와 무관한 해동이라는 게 양 원장의 해명이지만 차기 총장 유력 후보군인 현직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신분으로 민감한 시기에 친문 핵심 인사를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8월 열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의 회동 배경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올해 4월 양 원장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정권교체 이전인 20대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정권교체 후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이후에도 한두 차례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4월 회동도 이 같은 개인 친분으로 만들어진 자리이며 다른 동석자들도 있어 총장 인사와는 무관한 자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함합행이 무성할 때였다. 또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기획을 짜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위해 몸을 풀던 시기이기도 하다. 윤 후보자가 양 원장과 사적 친분이 있더라도 직접 대면은 자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015년에도 출마를 권유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정철과 제법 오랜 시간 교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뭐 만남을 자주 가지고 뭐 아주 뭐 자주 연락하고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뭔가 좀 서로 간에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친분 관계를 가지고 참 만남도 한 번씩 했고 했다면 뭔가 좀 교감이 있었겠죠. 교감이. 그리고 보다시피 2015년 말에도 그게 2016년 20대 총선입니까? 출마를 권유. 그리고 2019년 2월에도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2018년 4월쯤서부터 주시하고 있었다고. 뭔가 단순히 그냥 그 당시에 뭐 적폐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이제 그 형사건으로 이제 이 수사들을 했는데 단순히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다거나 그 좀 욕심이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그냥 얘기하자면 좀 진짜 무식하게 그냥 깡패처럼 그렇게 이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깡패처럼. 그걸 보고 감을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양정철을 하고 또 교분이 있었고 연락은 한 번씩 했었겠죠.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인연은 아닐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세요. 양정철이 출마 권했지만 정치할 생각 없어 거절했다. 쇼였다니까, 쇼. 엄청 쇼를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잠깐만. 그게 없다. 잠깐만요. 지금 FBI 국장 만난 게 없구나. 기사는 2020년 4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당시에 FBI 국장이 어디 보자. FBI 국장 이름이 에이. 어디 보자.
네, 여기 보면,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톡방에서 그냥 남의 방송했던 것만 계속 갖다 붙이고 이러거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톡방에서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처럼 글을 쓰고 욕을 하더라도 글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제가 보면, 이게 2022년 2월 20일자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때 3월 9일 최종 득표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50, 이재명 38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부정선거 없었으면 이 예측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어차피 윤통표는 그때 48점 몇 프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윤통표가 더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아마 제대로 안 걸러지고 그냥 패싱된 거 이런 거 치면은 거기서 한 1, 2% 정도는 더 늘었을 거고, 그러니까 한 50에서 한 51, 2%.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제 예측으로도 한 300만 표 집어넣고 한 10% 정도 집어넣었어. 10% 정도. 그러니까 한 300만 표 좀 이상 넣었으니까, 지가 받은 게 한 47점 몇 프로였으니까, 거기서 한 9%에서 10% 정도 빼면 한 38%. 제대로 보더라도 한 40%.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게 맞다니까요. 50대 38 이게 나오는 게 맞았어. 근데 0.73%. 여기 있구나. 여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만났던 당시에 이제 올라왔던 게 아니고,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자에 윤석열은 FBI의 하수인, 종북 매체의 황당 주장. 그러니까 작년 9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그러니까 저는 2020년으로 알았는데, 아마 이게 2020년에 기사가 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뜬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레이 FBI 국장 방한. 그러니까 이때, 아마 문빨리 새끼가 외국에 나가 있던 딱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만 만나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니까 없을 때 왔다가 그냥 만나고 부담 없이 그냥 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2019년 9월 레이 FBI 국장 방한, 그 후 윤 총장이 문 정권 공격, 재미 종북 매체 민족통신에서 주장. 이게 내용을 잠깐 읽어볼까요? 미국의 종북 매체 민족통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지령을 받아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는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족통신은 북한에서 기밀성상을 받은 재미교포 노길남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재미학자인 유태영 씨는 지난 3일, 그러니까 2020년 4월 3일 말하는 거죠. 민족통신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이 지난해 9월 24일에 미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비밀리에 만난 뒤 문재인 빨갱이와 껄끄러운 사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 빨갱이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달 만에 적대적 사이가 된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또 문 빨갱이가 당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상황에서 레이 국장이 한국을 찾은 것도 이 같은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정황 정보로 들었다. 유 씨는 윤 총장이 레이 국장을 만났을 당시 문 빨갱이를 공격하기 위한 비밀 공작 회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봤다. 레이 국장의 극비 방문 뒤인 지난해 10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도 비밀 공작의 일환으로 예상했다. 또 검찰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공작의 일환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을 일부러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 큰 소동을 고의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유 씨는 미국은 문 대통령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얼음판이 필요했고, 레이 FBI 국장이 교묘한 수단으로 윤 총장을 임기 초기에 접촉해 비밀 매수 작전을 벌여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의 형태라며 윤 총장의 사퇴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레이 국장의 방한은 당시 FBI 한국 지부 설립 20주년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윤 총장뿐 아니라 민감용 경찰청장도 따로 만났었다. 유 씨는 이 밖에도 윤 총장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수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신천지 교인 6만 명이 한나라당 미래통합당의 회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검찰 내 신천지 장학생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도 추측했다. 그는 이 밖에도 윤 총장 아내의 재산과 장모의 재산 관련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제가 계속 말했던 게, 이게, 막연하게 그냥,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제가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보셨듯이 2015년도에도 양정철하고 친분관계가 있어가지고 출마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뭐 어쨌든, 뭐 제가 싫어하고 뭐를 떠나서 양정철 입장에서도 보니까 뭔가 좀 정치에 좀 뜻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진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자기 편이다 생각하니까 이제 실력 있고 뭐 그런 정평이 나 있으니까 뭐 자기 편으로 아주 확실하게 이제 잡아끌자는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바로 또 고속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양정철이가 어쨌든 좀 검찰총장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힘을 써줬을 수도 있는 거죠. 음으로 양으로. 그냥 수사하는 걸 보니까 실력도 좋은데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쓸어도 진짜 아주 완벽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쓸었잖아. 그러니까 문빨리 입장에서 실력도 좋은데 저 진짜 완전하게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만 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당연히 윤통도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쭉 흘러온 시간표를 보면,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에서 사퇴를 하고 2022년에 그 부정선거를 뚫고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조금 지나서 이제 다시 미국 대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군함이 세고 최고다, 협력이 필요하다, 미 안보 위에 적극 참여하겠다, 첫 통화서 조선업 콕 집어 강조, 미 조선 설악, 중해양불기 저지 의도, 한미동맹 기조 대전환 불가피 지적, 정부 트럼프 윤 빨리 만나고 싶어해, 주미대사 당선 직후 말을 찾아, 윤 대통령의 한국 조선업 도움 필요하다, 미 당선인 이례적 신속통화. 보세요, 이례적 신속통화. 이렇게 하고 이제 취임하면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그 연회장에서 바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라고 합니까? 바로 영상 통화 걸어가지고 한국 상황 묻고 농담하고 하면서 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 당선되고 한 달 트럼프 형님 당선되고 한 달 있다가 윤통이 계엄을 하고 바로 또 한 달 반쯤 있다가 트럼프 형님이 취임하고 미군하고 주한미군하고 영상통화하고 취임날 바로 가장 먼저 결국에는 탄핵이 되고, 그래 보세요.
존경한다, 대화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따지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 윤통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을, 전 세계 빨갱이 새끼들을 도력내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고, 트럼프 형님도,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스럽다. 이런 느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기, 장돌배기 같은 새끼나, 뭐 이런 새끼들한테 뭐 존경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외교적 수사로만 보더라도 그냥, 그, 농담조 비슷하게 그냥, 찌짜이밍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집 갔을 때. 그 설렁설렁. 뭐, 좋아한다? 뭐, 그런 표현 정도는 하겠죠. 근데, 존경한다는 표현은,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당선되는데, 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미국, 전 세계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 빨갱이 새끼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한 몸을 던진 윤통을 보면 당연히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했던 게 다 사실이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인가 천정국 발행이가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오랜만이 아니지. 영상을 하나 올렸던데, 이제 아주 그 뭡니까, 비장한 어떤 표정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협박받았던 얘기도 하면서, 그 뭡니까, 그 투표지 파쇄하는 업체한테도 메일 받고, 국힘한테서도 협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형님한테 이제 빨리 좀 도와줘야 된다고 이 부탁하는 영상인데, 솔직히 그 최수용 공작관도 얘기했지만, 그 전조국 발행이라는 그 아줌마가 평범한 아줌마 같지는 않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뭐 국제부부들 많다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도 많이 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그 미국 여자하고 살면서 뭐 어떤 그 생활하는 그런 것들 컨텐츠 제작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 올리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평범한 그런 여자면 그렇게까지 영상을 찍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수영 공작관도 하는 얘기가 뭔가 흔히 말하면 뭐 휴민트라고 합니까? 그런 좀 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뭔가 좀 있기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반은 그냥 평범한 이제 그 안학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정보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뭔가 하여튼 그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저기 큰 게 지금 머지않아서 덮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그래 미국에서 CPEC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그래 보면 아니 뭐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아니 뭐 빨갱이 새끼들이야, 그래 뭐 그냥 빨갱이니까 미국하고는 적이니까 논의를 치더라도, 그리고 부정선거는 자기들의 그 핵심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굳이 애써 무시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국힘은 뭐야? 국힘은 아무도 초청을 못 받았잖아요. 아니면 혹시 초청을 했는데 생간 건가? 만약에 초청을 했는데 생간 거면 더 심각한 거고요. 그 지금 뭡니까? 제도권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미국하고 지금 다 척을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척을 지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 아닙니까? 하여튼 멀지 않았습니다. 곧 쓰나미가 덮쳐올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